네, 안녕하세요. 정혜선 전문가입니다. 자, 미국 시장 반전했네요. 네, 오늘 지금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망세를 보이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할 거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주요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좀, 여태까지 좀 좋게 나온 점도 지금 한몫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뭐 PPI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가 지난달보다 이게 좀 높거든요. 뭐 여기에는 에너지나 뭐 곡물 가격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상치가 나와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물가지수 발표는 이제 근원 CPI나 PPI가 더욱 강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7%, 그리고 근원 PPI는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S&P 500에서의 이제 기업 85%가 모두 실적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중 지금 80% 이상이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내놨고요. 오늘도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B 3.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어서 긴축 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하락한다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 3월쯤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지금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나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뭐 WTI나 브렌트유 각각 1.06% 그리고 0.79%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의 이제 수요가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한 점, 그리고 여름 휴가철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하락을 견인을 했고요. 다만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이런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여기에다가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유조선을 드론으로 공격한 점까지 생각하면은 국제 유가에 오늘 당장 좀 하락을 했더라도 당분간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0일에는 이제 오펙 월간 보고서 발표 일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요 곡물들의 가격들도 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도 안전하게 곡물을 수출할 수 있게끔 보장했던 이 흑해 곡물 협정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곡물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밀이나 옥수수 그리고 해바라기 씨를 수출하는데, IMF에서도 이 흑해 곡물 협정 종료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10에서 15% 뛸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아티아 항만을 통해서 곡물 수출을 좀 추진할 예정인데, 이게 직선 거리로만 거의 수백 킬로가 넘기도 하고 뭐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아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수출 경로를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위원들 가운데서도 뭐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고, 지금 어제 우리가 리포트 봤습니다마는 그 실업률이 3.5%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 이미 가 있고, 원유 최근에 좀 올랐고, 곡물가 지금 얘기했습니다마는 10에서 15%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번 뭐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오는 CPI, PPI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3.3% 얘기했지 않습니까? 3.3%. 사실은 연준이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2.0% 대비해서는 상당히 여전히 높은 구간이라 참 물가 내려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준 의원들도 좀 의견이 갈리는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테슬라 주가가 좀 밀렸는데 CFO가 그만뒀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전기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이라 불렸던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제커리 커크온의 사퇴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커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에서 1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거의 2인자로 불리기도 했던 사람인데 뭐 갑자기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요. 따라서 지금 이번 커크온의 사임이 이제 올 하반기에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하는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제기되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살짝 밀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2분기에 손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리 상승과 재해 감소 이쪽 부분에서 좀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험 부분에서 이런 탄탄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난항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채권의 매입을 좀 많이 확대해가지고 이익을 크게 확대한 점도 한몫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정보 하나 더 보자면은, 자, 오늘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또 올랐습니다. 영화 바비가 지금 3주 만에 전 세계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 등 이런 북미에서만 4억 5,900만 달러, 그리고 해외에서는 5억 7,2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고요. 뭐 지금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이 바비도 그렇고 이렇게 최근 개봉한 이런 주요 영화들이 지금 역대급 흥행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티켓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AMC 엔터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AMC 엔터 소식까지 들었는데 아까 핀비즈 그 화면 좀 다시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유는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녹색이잖아요. 녹색 미국인 녹색이면 이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애플이라고 하는 데가 마이너스 1.7%, 테슬라가 마이너스 0.95%, 우리나라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두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은 올랐습니다만 속을 보면은 애플 주가도 좀 이렇게 1.7% 어제 이어서 또 내리고 테슬라도 조금 더 내리는 이런 국면에 2차 전지주가 오늘 어떻게 갈까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 화면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세계 3대 디램 업체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있고 SK 하이닉스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MU죠. 그래서 그 MU 그 마이크론이 있는데 거기도 오늘 주가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영향을 줄까 조금 물음표가 있는 아침 시장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암호화폐를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뭐 껌딱지같이 붙어 있네요. 네, 뭐 아직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반등을 하지 않았고 좀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움직임 자체는 조금 이제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8월 들어서는 지금 좀 반등 이후에 지금 박스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하락 추세를 살짝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구간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 이제 발표되는 이제 미국 7월 CPI나 PPI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달에 이제 이렇게 좀 호재가 있었음에도 반등이 없었던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에는 이런 발표 이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원고를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미국 마이애미 시장이 대선 기부금 비트코인으로 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내년 이제 11월에 좀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출마할 이제 마이애미 시장이 대선 기부금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마이애미 시장인 이제 프란시스 수아레즈는 이제 예전부터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강하게 좀 지지해온 정치인 중 한 명인데 2017년부터 마이애미를 미국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해 좀 노력해온 인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가상화폐는 이제 좀 인류의 미래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존재할 거라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가상화폐 채택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좀 강조를 했고요. 이 수아레즈가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은 대선 후보 출마자가 가상화폐를 옹호했다는 점은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페이팔에서 암호화 서비스 제품군에다가 미국 달러로 지원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거든요. 페이팔 측에서는 페이팔 USD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웹3와 디지털 환경에서 지불을 변화하기 위해서 좀 설계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이 디지털 통화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 같은 화폐랑 좀 쉽게 연결이 되는 이런 안정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이제 해킹 공격을 받아가지고 총 6,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탈취당했던 이 커브 파이낸스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다가 이미 자발적 반환 기간이 지났다라고 올리면서 남은 피해금의 10% 수준인 하나로 약 24억 정도 되는 이런 현상금을 걸고서 이 해커를 지금 쫓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해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금액 일부를 좀 반환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모든 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커브 파이낸스가 현상금 24억을 걸고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이슈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